힐링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12일 토요일 오전 시간입니다. 밤새 미국의 증시 하락을 했는데 미국 증시 브리핑 전에 지난 영상, 어젯밤에 올렸던 영상 중에 보충 설명을 하겠습니다. 작년 1년 동안 보면 타이거 기준으로 거의 비슷하죠. 네 가지 ETF가 타이거 S&P 500, 타이거 나스닥 100, 작년 1년간 40% 상승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1년 동안 투자하신 분들 중에 보면 나는 40%가 아닌데 15%밖에 수익이 안 났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이 40%의 상승이라는 것은 타이거 S&P 500 ETF를 말씀드린다면 2020년 12월 30일 126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 작년에 1년 시작을 할 때 맨 처음에 1260원으로 시작했죠. 그것이 21년 12월 30일, 그러니 몇 달 전이죠. 작년 12월 30일 마감할 때 1260원이 14,350원으로 39.9%, 0.1%가 모자라는 39.9%, 40%가 상승한 거예요. 나스닥 100은 40%가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평균 둘이 합해서 40%시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1260원에 한 주를 사서 1년 동안 추가 매수를 안 하고 가만 놔두면 1260원짜리가 14,350원 됐죠? 그래서 40% 상승한 거예요. 그러니 1,000만 원을 투자했으면 1260원을 계산하기 쉽게 만원으로 봅니다. 14,350원을 14,000원 봅니다. 그럼 똑같이 40% 아니에요? 그러니 만원 내주고 산 걸 1년 동안 가만히 들고 있었더니 40% 상승 14,000원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1,000만 원 투자했으면 1,400만 원. 1억을 투자했으면 1억 4천 아닙니까? 그런데 1,000만 원을 투자할 때도 1년 동안 처음에 시작을 하면서 1,000만 원 넣는 경우가 40% 상승이지. 월급 탈 때마다 100만 원씩 매달 매수를 했다 그러면 만 원에서 14,000원까지 올라가는 동안 계속 추가 매수를 한 것이죠. 11,000원에도 매수하고 12,000원에도 매수하고 13,000원에도 매수하고. 그러니 맨 처음에 만 원에 매수했을 때는 40%지만 12,000원에 매수했을 때 13,000원에 매수할 때는 40% 수익이 아니죠. 마찬가지로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봅니다. 2010년 10월에 만원에 상장을 시작했어요. 현재 보면 74,995원. 그러면 5원 더해서 계산하기 쉽게 75,000원. 그러면 11년 5개월 만에 75,000원, 7.5배 상승한 거예요. 그때 2010년도에 1,000만 원을 넣고 더 이상 투자 안 하고 가만 놔뒀다면 이것이 7,500만 원 된 것이고 1억을 넣었다 그러면 11년 5개월 만에 7억 5천만 원이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2010년 10월에 만 원 시작하면서 11년이 지나는 과정에 하나도 매수 안 합니까? 지속적으로 매수하잖아요. 2만 원에도 매수하고 5만 원에도 매수하고 6만 원에도 매수하고. 그러니 7.5배의 상승이 아니죠. 맨 처음에 매수했을 때만 그때가 1년 동안 40% 상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하기 때문에 10년 이상 장기 투자한다 그러면 한꺼번에 매수하는 것이 수익이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대부분 초보 입장이기 때문에 주가의 하락의 공포를 모르거든요. 그러니 주식 투자 무조건 돈 버는지만 생각하고 하락을 생각 안 하고 처음부터 큰 돈을 넣게 됩니다. 그랬다가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작년 4분기 같은 경우 지속적으로 올라갔죠. S&P 500이 1년 동안 70번이나 최고치를 역사적 2번, 1년에 70번이나 최고치를 경신을 했어요. 그러니 주식 투자하면 무조건 돈 버는 줄 알고 처음부터 무조건 큰 돈 넣었어요. 그것은 하락을 각오하고 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사실 어느 시점이냐도 중요하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아무 때나 넣어도 돼요. 그런데 특별히 2008년도 금융위기 직전에 또 2000년 닷컴 버블 전에 또 요번에 지금 몇 달 동안 하락 중이죠. 준경제 위기급이에요. 요즘처럼 하락은 자주 안 옵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1년에 이런 경우가 계속 나타난다 그러면 쉽지가 않죠. 멘탈 관리가. 이런 경우는 쉽지가 않아요. 가끔 옵니다. 평균 한 5년에 한 번 이 정도예요. 연중에는 5%에서 10% 사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초보자분 같은 경우는 하락을 대비해서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매수를 하다 보면 하락 구간을 기다리게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또 하락 구간에 대한 멘탈이 또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 저가 때 떨어질 때마다 분할 매수하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지속적인 우상향을 하기 때문에 타이거 나스닥 100 같은 경우나 또 S&P 500 같은 경우 작년에 40% 상승했어요. 1년 동안. 그러면 연초에 한꺼번에 넣은 것이 수익률이 그만큼 높았겠죠. 자, 추가 설명 이 정도만 합니다. 미국의 증시 봅니다. 다우가 0.9% 하락했어요. 32,944. 나스닥이 2.18% 하락을 했습니다. 가장 많이 떨어졌어요. 2.18%. 12,843. 13,000 넘었다가 다시 12,000원대 떨어졌어요. 요보다 조금 더 떨어지면 며칠 전 12,700대까지 또 떨어지게 됩니다. S&P 500 1.3% 하락했어요. 4,204.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2.08%. 3,144. 보통 보면 대표적인 지수 다우, 나스닥, S&P를 설명을 하거든요. 거기에 러셀 2000까지 들어갑니다. 러셀 2000은 중소형주예요. 그런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까지는 이거는 섹터 종류 아닙니까? 반도체 종류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보면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설명을 안 하지만 저희는 필라델피아 반도체에 투자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항상 포함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도 나스닥 100이 있고 나스닥이 있어요. 다우는 30 종목에 대한 지수, S&P 500은 500 종목에 대한 거예요. 나스닥 100은 100 종목. 근데 나스닥 종합지수는 종목이 무려 3,000개예요. 지수 중에 가장 종류수가 많아요. 3,000개. 그 중에서 엑기스만 뽑은 것이 나스닥 100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다우와 마찬가지로 30 종목입니다. 대신 섹터죠. 반도체 섹터. 장 시작 후에 마감 때까지 지속적으로 오늘은 흘러내렸습니다. 토요일이죠. 다우지수가 한 주간 2% 하락했어요. S&P 500 2.9%니까 3%죠. 나스닥 지수 3.5% 하락했어요. 일주일 동안. 다우지수는 5주 연속 하락을 하고 S&P 500과 나스닥은 2주 연속 하락을 한 상태예요. 지금 현재 전 세계적인 이 긴축 흐름 또 전쟁 장기화로 인해서 글로벌 시장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우지수는 연초 이후에 지금 10% 하락했어요. 또 나스닥은 20%, S&P 500 지수도 13% 가까이. 이 정도는 어쩌다 한번 옵니다. 그러니까 세미 경제 위기, SEMI, 세미컨덕터, 반도체, 도체, 반도체 그러잖아요. 도체 그러면 컨덕터, 세미컨덕터 그러면 반도체. 또 경제 위기예요. 지금 현재가. 아시아 금융시장도 크게 고전하고 있죠. 일본 한 14% 정도. 홍콩 항생 아주 많이 떨어졌어요. 또 국내도 지금 10% 이상 하락을 한 상태예요. 글로벌 증시가 줄줄이 하락하는 배경 무엇입니까? 가장 큰 이슈가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의 무력 충돌 이것이 가장 큰 이슈예요. 그 다음이 인플레이션 압박입니다. 또 기대를 모았었어요. 러시아 외무부 장관, 우크라이나와 처음으로 외무장관 협상을 했죠. 근데 별다른 소득이 없이 끝나버렸어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회담이 일부 진전을 보인다는 소식에 처음에는 상승 출발을 했었습니다. 거기다가 또 서방의 제재가 점점 강화되고 있죠. 다음 주 연준의 통화정책회의를 FOMC 회의를 앞두고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 또 확산되고 있잖아요. 이번에 연준이 기준금리를 0.5%가 아니라 0.25% 인상할 가능성이 약 90% 이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 0.5%보다는 0.25% 올릴 거라는 것이 전반적인 예상이에요. 골드만삭스는 올해 미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에서 1.75%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또 아울러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의 항구적 정상무역관계에 따른 최혜국 대우를 박탈한다고 발표했어요. 미국은 우선 주요 7개국 G7이라고 그러죠.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라고 그럽니다. 이 회원국들과 함께 러시아에 대한 항구적 정상무역관계에 따른 최혜국 대우를 박탈하기로 했는데, 이에 따라서 러시아산 제품에 높은 관세를 이제 부과할 근거가 마련이 된 것입니다. 항구적 정상무역관계라는 것은 무역에서 의회의 정기적 심사 없이 가장 유리한 관세를 적용받는 그러한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러시아산 보드카와 수산물, 사치품 이런 것도 다 수입이 금지가 됐습니다. 고공행진하는 인플레이션 수치, 전쟁 장기화로 글로벌 시장이 침체될 수 있어요. 지금 그러한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인플레이션 압박, 증시 흐름을 누르는 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2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라고 그러죠. 전년 대비 7.9% 상승했다고 어제 나왔습니다. 1982년 이후 4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치솟은 수치예요. 또 국제 유가 계속 올라가고 있죠. 현재 전 거래일 대비 3.1% 지금 올랐습니다. 그래서 배럴당 109달러, 서부 텍사스산 원유예요. WTI 109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금속 가격은 구리를 제외하고는 다행히 모두 하락을 했어요. 주식 분할 소식에 어제 5% 이상 올랐던 아마존 주가가 0.88% 다시 하락을 했습니다. 전기차 업체 리비안의 주가 4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밑돌면서 7% 이상 하락했습니다. 요즘 전기차 주가가 상당히 약세예요. 오늘 테슬라, 루시드 다 5% 이상 하락을 한 상태예요. 테슬라가 5.12% 하락했습니다. 최고가가 1230달러였어요. 테슬라. 그래서 천슬라라는 소리가 나왔죠. 1000달러 넘어가서 지금 795달러. 최고가 대비 35% 하락 중. 테슬라만큼 수익이 높았던 종목이 없어요. 그동안 쭉 보면. 그런데도 가장 등락의 폭이 심한 것이 테슬라예요. 그러니 이런 것을 각오를 해야 되는 것이죠. 35% 하락 중. 니오는 오늘 10% 가까이 떨어졌어요. 작년 1월에 중국 니오 전기차죠. 62달러였어요. 62달러가 현재 16달러. 74%나 하락했어요. 그러니 4분의 3이 날아간 거죠. 현재 미국, 중국, 어제도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전기차 이 완성차 기업들의 주가가 다들 약세입니다. 또 국내 배터리 3사, 삼성, SK, LG 주가 연초 이후에 다 20%에서 30% 사이로 다들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똑같이 차이나 전기차도 최고가 대비 28% 하락 중. 또 똑같은 홍콩 차이나 전기차는 더 많이 떨어졌어요. 31.4% 하락 중. 그런데 보면 2차 전지 배터리주보다 전기차 완성업체들 주가가 더 크게 하락을 한 상태입니다. 반도체주를 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같은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마이크론이 4% 가락. 반도체주들 중에서는 가장 큰 폭으로 하락이 컸습니다. 자, 오늘 미국 증시 브리핑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